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2021년에도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도 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둘 다.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새해니까 좀 기분 좋고 희망적인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김하성 선수 소식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전부터 메이저리그에서부터 기대가 크고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오퍼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샌디에이고, 뉴욕 매츠, 보스턴, 토론토, 텍사스까지 공식 오퍼가 확인된 구단만 5개 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이게 또 계약 소식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작년 12월 말 12월 중순서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새해 첫날에 아주 좋은 소식으로 네. 이게 시작이 되니까 올해 또 전체적으로 야구뿐만 아니라 그렇죠. 스포츠 전체가 참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들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 팀의 오퍼 중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간다는 얘기는 나왔고 네. 공식 발표도 난 거죠 이제? 네,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지난 1일에 이 김하성 선수와 계약 기간 4+1년 그러니까 4년을 하고 이제 상호 옵션을 이제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해서 또 1년 더 보장을 해서 최대 3,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김하성의 이제 전 소속팀이 됐죠. 이 키움 히어로즈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적료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 정도를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가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역대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받았던 금액으로 최고입니다. 아. 류현진, 김광현 모든 선수들을 합쳐서 최고 높은 금액이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리그 거부권도 이제 챙겼어요. 하지만 네. 이제 2023년부터 발동이 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실력으로 보여준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금액 연평균 700에서 800만 달러 금액이면은 샌디에이고가 이제 올해부터 우승권에 도전하는 컨텐더 팀에서 주전들의 평균 연봉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꽤 수준급의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재밌는 게 다른 조항들도 있죠. 계약 기간 내 트레이드가 되면은 위로금으로 100만 달러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역에 대해서도 이제 제공이 되고 가족들의 영어 강습도 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도 매년 8장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은 네. 메이저리그 전체 29개 팀 중에서 이 이루수 중에서 네. 김하성 선수의 가치, 그러니까 몸값이 전체 10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700만 달러 이상으로도 만약에 이걸 풀어본다면은 김하성 선수보다 더 받는 인원이 6명에 불과하고요. 그 정도로 김하성 선수의 가치가 참 이 높게 이제 가치를 얻은 상황에서 이렇게 또 첫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네. 세부 조건까지 아주 쏠쏠하게 잘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김하성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아시아 출신 내야수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었어요. 특히 그 일본에서 진출했던 마쓰이 가조라든가 니시오카, 이와무라 이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의 빠른 타구 스피드에 적응하지 못해서 수비 쪽에서 문제점을 좀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정호 선수가 3루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아시아 출신 선수들도 충분히 내야 수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시선들이 좀 많이 생겼고 제가 보기에는 김하성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나이인 것 같아요. 만 그렇죠. 26세의 나이인데 메이저리그가 평가하는 선수의 전성기가 20대 중후반이니까 예. 메이저리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 김하성은 KBO 리그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잘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플러스 수비력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좀 높은 연봉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95년생 우리 나이로 27이거든요. 네네. 게다가 2018년에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그렇죠. 땄던 그런 또 경력이 있어서 그것도 이 병역 혜택도 받은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플러스 요소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됩니다. 예. 근데 샌디에이고에서 곧바로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그 류현진 선수도 그랬고 박병호, 강정호 다들 어려운 팀만 골라서 가요. 네. 지금 샌디에이고 내야를 보면 3루에는 매니 마차도, 유격수는 이제 페란도 타티스 주니어, 2루에는 이제 크로넨워스 쫙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하성이 2루를 본다면은 크로넨워스를 1루나 외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고 심지어 김하성 선수가 외야를 겸업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거든요. 이제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비슈랑 스넬까지 영입하면서 올해 좀 윈나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팀에서 뛰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이 포지션 경쟁에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팬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김하성이 어떤 선수냐면은 야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루수를 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박효준 선수 유격수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히어로즈로 오면서 처음 유격수를 본 거예요. 프로 와서. 그 전까지 이루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차에 바로 적응을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뭐 이 정도의 적응력도 메이저리그에서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김하성에게 그 높은 몸값을 안겨준 거라고 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들 간의 맞대결도 보는 재미가 이제 하나 더 늘었어요. 네, 같은 내셔널리그 소속의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뛰고 있죠. 김광현 선수와 올 시즌에 잘하면 이 최대 2차례 정도 맞대결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 세인트루이스와 샌디에고, 그러니까 샌디에고 입장에서 홈 3연전을 네. 갖게 되고요. 9월 18일과 20일까지 원정 3연전을 또 치르는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김광현 선수가 이 선발 로테이션에 따라서 등판을 한다면 네. 이제 최대 2번 정도 맞대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 김하성 선수가 김광현 선수를 상대로 이 KBO 리그에서 뛰었을 때 통산 타율 성적이 좋습니다. 이 30타수 10안타 3할 3푼 3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홈런이 없었다고요. 아. 네,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과연 둘이 맞붙었을 때는 이제 김하성 선수가 홈런을 이 김광현 선수 상대로 홈런을 한번 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눈길을 끌 것 같고요. 이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와의 대결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올해 인터리그 일정이 이 각 리그의 같은 지구 팀들끼리만 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맞대결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하성의 메이저리그 팀이 샌디에고가 아니라 네. 보스턴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보스턴 글로브에서는 김하성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제안을 했는데 적응에 유리한 서부 지역을 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 적응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또 있었고 보스턴 하면 또 유명하게 그 극성인 팬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조금만 못해도 바로 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하성 선수가 좀 좋은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그 뭐 포지션 경쟁이라든지 이런 적응 면에서는 보스턴이 더 유리해 보이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주전 이루수가 비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보스턴이. 그래서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첫 해에 가서 바로 이제 주전 보장을 받고 활약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었죠. 이 지난 시즌에 보스턴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판을 어떻게 보면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 오히려 모든 거를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에게는 오히려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샌디에이고를 선택하게 됐는데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샌디에이고가 이번 스토브리그를 완전 주도하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렇죠. 템파베이에서 스넬을, 시카고 컵스에서 다르비쉬를 영입하고 있는데 이제 이 단장인 프렐러 단장이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매드맨입니다. 예.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트레이드하고 FA 영입하고 이런다고 해서 별명이 매드맨인데 또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예전에 메디컬 테스트 위조했고 아이고. 선수를 데려왔는데 부상 때문에 트레이드 파기했던 뭐 이런 전적이 좀 있긴 한데 네. 김하성을 영입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꼭 포지션에 맞게 선수를 사야 되냐. 다저스 보니까 재능 있는 선수들 많이 모으면은 우승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좀 우리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프렐러 단장 같은 경우는 직진도 과감하게 하지만 한번 아니다 싶으면은 빠르게 후퇴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윈나우 모드가 깨지면은 2, 3년 안에 김하성 선수를 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렇죠. 이제 보여지는 거네요. 네. 좀 초반에 빠르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성범이나 뭐 양현종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 소식은 딱히 들려오는 게 없네요. 지금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는 협상 마감이 10일 오전 7시까지입니다. 예, 현재까지 상황은 조금 반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또 특히나 이 메이저리그에서 이 굵직한 외야수 포지션에 있는 FA 선수들이 아직 좀 대형 계약을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현지에서는 이 마이애미 말린스와 뭐 지금 뭐 연결이 됐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김하성 선수처럼 뭐 복수의 팀과 나성범 선수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현재 이 나성범 선수의 이 에이전트가 그 유명한 이 슈퍼 에이전트죠. 이 스콧 보라스가 현재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남은 5일 정도의 이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20일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나이가 33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나이와 이 성적에 대한 어떤 좀 부담도 있고 이 구체적으로 이 거론되는 팀이 앞서 이제 얘기했던 김하성 선수나 나성범 선수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팀들이 없어서 좀 진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전체도 한번 분위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큰 계약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뭐 베어라고 꼽히는 바우어, 르메이휴, 스프링어 여전히 소문만 돌고 있거든요. 이에 비해서 이제 트레이드 시장은 앞서 이제 스넬이나 다르비쉬처럼 좀 대여급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구단들이 대여보다는 약간 중상위권 선수들을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강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을 것 같고, 포스팅에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스가노 선수가 이제 토론토랑 샌프란시스코 정도에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푸이그 선수, 악동 실력은 있지만 악동이라서 한 시즌을 통으로 날린 적도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5개 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푸이그의 행선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 KBO 리그, 스토브리그 얘기도 조금 한번 해볼까요? 현재 16명 중에 9명이 FA 둥지를 찾았죠. 총액 323억 원이 오갔고요.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두산의 유희관, 이용찬, 김재호, 그리고 LG의 차우찬, 키움의 김상수, 기아 양현종, 롯데 이대호 이렇게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뭐 다른 팀으로의 이동보다는 잔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나 이 지난 4년 내내 연봉 25억 원씩 받았던 이대호 선수의 계약 규모가 현재로서는 좀 크게 관심사고요. 10개 구단 중에 감독이 공석인 팀이 한 팀 있죠. 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안에는 이 새로운 감독을 빨리 선임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또 곧바로 스프링 캠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키움 감독이 또 누가 될지도 현재로서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암초에 흔들렸던 배구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배구가 코로나19 때문에 주말 경기를 못했어요. 네, 지난해 12월 26일에 있었던 이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 경기에서 이 중계방송에 투입이 됐던 네네. 이 방송사 카메라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요. 네.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예정됐던 남녀부 4경기가 모두 이 연기가 됐고요. 네. 그 직후에 즉각 이 13개 구단 선수단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들 한 1000여 명이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선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부터 이 V리그가 재개가 됐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진짜 오늘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시작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그 확진 판정이 나왔던 카메라 감독 같은 경우는 플로어 카메라, 그래서 작전 타임 때 선수들 바로 옆에서 찍는 카메라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접촉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았는데 다행히 선수들의 영향은 없었고요. 일요일 날 원래 이제 저희 지상파에서 중계가 있었는데 그게 좀 사라졌다는 점만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다는 그런 말고는 뭐 리그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생한 걸 꼭 언급하고. 제가 한 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KB손해보험 경기 열리고 있죠. 네, KB손해보험 경기가 매주 이 시간마다 걸려서 제가 한번 좀 재미삼아 보았는데 앞으로 한 3월까지 2번 정도 더 겹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도 이 선두 경쟁이 워낙 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현재 그렇죠. 또 단독 선두에 올라 있고 해서 현재 삼성화재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세트까지는 삼성화재가 2대1로 앞서 있고요. 그렇죠. 근데 4세트에서도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또 삼성화재가 13대 12로 지금 앞서 있습니다. 지난 17일 날도 삼성화재가 이 KB를 셧아웃했잖아요. 3대 0으로. 맞아요. 이상하게 삼성화재가 성적과는 상관없이 KB에는 약간 강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선적이네요. 네. 네. 오늘까지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럼 여자분은 새해 관전 포인트 뭐가 될까요? 역시 흥국생명이 좀 관전 포인트인데 뭐 불화설 문제도 있었고 선수들의 체력 문제도 있었는데 이 새 외국인에 관한 정보가 좀 떴어요. 네. 근데 브라질 출신의 99년생 되게 어린 선수죠. 브루나 모라이스 선수를 좀 영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흥국생명 팀에 포르투갈어 통역 공채가 떴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보면서 이제 이 모라이스 선수 같은 경우는 99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라서 그렇게 경력이 많지는 않은데 네. 이제 신장이 192cm로 굉장히 좋고 굉장히 빠른 스타일.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는 이제 인터뷰를 해봤더니 김연경 선수한테 많이 배우고 싶다라면서 의지를 또 보이는 그런 면에서는 흥국생명이 분위기를 반전해줄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르투갈어 통역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렇네요. 그럼 연기가 됐던 2일, 3일 경기는 언제 다시 열리나요? 네, 남자부 2일로 예정이 됐던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 경기 그리고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 IBK 기업은행 경기는 23일에 편성이 됐고요. 네.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경기는 24일 그리고 흥국생명과 GS칼텍스 경기는 26일로 각각 재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연초부터 프로배구가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네. 올해 스포츠계도 네. 아마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음을 졸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수그러들 기미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최근에 예. 좀 극성을 부리면은 올림픽이 또 못 열리나? 저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달에 일본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8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아하. 이 숫자를 보면서 지금 일본에서는 비상사태 선포까지 검토하고 있다니까 올림픽을 보는 시선이 당연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죠. 네. 이 연기를 처음에 할 때 재연기는 없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못 열리면 그냥 취소인 거죠? 그렇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이 올해 만약 올림픽이 열리지 못한다면은 두 번 연기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취소가 될 확률이 높고요. 지금 어떻게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나 일본 정부가 이 올림픽을 치르려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뭐 시민 밀집을 막기 위해서 성화 봉송주자에서 유명인을 뺀다든가, 뭐 선수들의 어떤 이동을 제한을 하고 선수촌 입촌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는 뭐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이미 내놨다고 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IOC 입장에서도 이 선수나 관계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하지는 않겠지만은 최대한 맞을 것을 뭐 권유한다, 권고한다 정도로 지침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코로나 이 19 팬데믹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고 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아직도 이 예선이 치러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일정을 잡기도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치르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치러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좀 행복 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스포츠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일단 골프가 이번 주부터 PGA 투어 대회가 열려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2020 도쿄올림픽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2020년을 달고 2021년에 열리는 국제 대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유로 2022 6월에 맞네요. 6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이번에는 이 유에파 창설 60주년을 기념해서 유럽 전역 11개국의 12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2월부터 메가 이벤트 대회들이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2월 1일에 클럽 월드컵이 개막을 하고요. 네. 이때 이 울산 현대가 그렇죠. 아시아의 이제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새해를 여는 또 하나의 이벤트 대회죠. 큰 대회죠.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2월 8일에 개막을 하고요. 코로나19로 연기가 됐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고 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4월 2일에 개막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에 프로농구랑 프로배구 포스트 시즌이 펼쳐져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DB랑 SK가 지금 최하위권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하. 배구는 또 여자부의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이 하위권에 있고 그렇네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좀 코로나가 사그라들어서 관중들 앞에서 좀 재밌는 포스트 시즌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오랜만에 벤투 일정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짚어볼까요? 네, 3월 25일에 투르크메니스탄과 홈 경기가 있고요. 30일에 스리랑카와 원정 경기, 그리고 6월 7일에 북한전, 또 15일에 레바논전 이 두 경기는 모두 홈 경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역 상황에 따라서 이 경기 장소는 좀 유동적일 수 있고요. 그렇죠. 이어서 이 최종 예선은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뭐 장소가 바뀌는 경우는 있더라도 뭐 취소되거나 밀리진 그래도 이제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아직 알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처럼 모여서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A매치는. 예. 예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가 아직 안정권이 아닙니다. 2차 아하. 예선임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조 1위고 예. 우리나라가 조 2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은 매 경기 좀 약간은 살아가는 판인 상황이라서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최종 예선은 아까 저 6개월 동안 열린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게 한 1년에 걸쳐서 열리거든요. 예. 근데 6개월이라는 일정을 지금 잡은 걸 보면 뭔가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예비 기간을 정하려는 게 아닌가. 약간 좀 일단은. 그런 의도도 보여집니다. 자,
참 코로나19 때문에 이래저래 올해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계가. 이제 여름이 되면 정상적이라면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대표 선수들은 그럼 이때쯤 되면 무슨 훈련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종목이 5개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펜싱과 양궁, 유도, 가라데 그리고 체조 170여 명의 선수가 현재 진천선수촌에 입촌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다른 종목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각자 소속팀 그리고 협회에서 제공한 이 비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내친 김에 말까지 한번 올해 말까지 가보겠습니다. 올림픽 끝나면 또 좀 한가한 일정이 되나요? 그럴 수 없죠. 또 선수들은 경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각 네. 종목별로 종목별 선수권, 세계 선수권이 진행되고 전국 체육 대회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스케줄은 계속 이어지는데 올림픽에서 뭐 방사능이라든 코로나 이런 영향 없이 선수들이 올해 말까지 좀 바쁘게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네. 보통은 홀수해라 그러면은 약간 여유가 있는 해라고 인식을 하고 나는데 올해는 연기된 것도 다 펼쳐져서 진짜 바쁜 홀수해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아직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유동적이어가지고요. 네. 뭐 올림픽이라든가 뭐 유로 2020 같은 대회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대회들이 뭐 이렇게 온 국민, 뭐 많은 팬들을 참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대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회들에 사실 뭐 저희도 뭐 기자 또 PD로서 현장에서 굉장히 또 바쁘게 움직이면서 또 그런 어떤 즐거움도 얻고 즐거움을 전달하려고 많이 또 노력을 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올해는 그렇죠.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힐링을 주면서 스포츠로 통해서 그러면서 좀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작년을 생각하면 이게 바빠야 되는데 바쁘지 못했던 그런데 또 한가하다고 보기에는 한가하지도 못했던 왜냐하면 또 준비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막 추스릴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한가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아서 대부분의 근데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되게 2020년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보다는 좀 약간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침체된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역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스포츠 이벤트가 분위기 반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열쇠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코로나 시국이 좀 덜해지면서 이런 스포츠 이벤트들이 분위기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네. 네, 이 끊이지 않고 꾸준히 이제 스포츠 이벤트 열리면서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21년 새해 정 PD와 김 기자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